지난 25일 새벽 어두운 골목길을 빠르게 달리는 두 사람. 그런데 앞서 달리던 여자를 뒤쫓던 남자가 양손으로 힘껏 밀어버리는데요. 잠시 후 현장엔 구급대원과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핫클립 대한민국에서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 거리. 바로 이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마침 골목길로 들어서는 목격자의 차량. 수소문 끝에 그날 밤 사건을 최초로 목격했던 김학렬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새벽 택배 배송을 하기 위해 지나던 길이었다는데요. 원래 1시 정도에 차고지에서 그 배송품을 이제 차에다 싣고요. 창문을 이 정도 내리고서 번지수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 비명 소리가 아니라 약간 괴성이 들리더라고요. 앞서 달리던 여자를 두 손으로 밀어버리는 남자. 예.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채 여자는 그대로 넘어지는데요. 우회전해가지고 코너를 딱 도는데 여자분이 쓰러져 계시고 남자분이 쓰러져 있는 여자분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어깨 쪽이랑 이 한쪽 팔 쪽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부축하는 게 아니라 폭행 내지는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던 알죠. 뭐 그런 상황인 때리는 것처럼 거죠. 보여가지고 심상치 않은 모습에 차량을 멈춰선 목격자.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도와달라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말씀을 아, 하셨어요. 여자분께서? 그 순간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한 목격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시에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두 발자국 정도 걸어왔는데 보니까 여자분이 눈 빼고 얼굴에 이렇게 상반신까지 다 젖어가지고 피해 젖어 계시더라고요.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여자와 달리 수상한 남자의 행동. 남자분이 이렇게 슬금슬금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목격자의 등장에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는 남자.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일로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쫓아갔죠. 목격자를 피해 도주한 남자는 한 음식점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 저쪽으로 일로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일로 들어가시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길래 현장에서 좀 여자분 옆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 나갔죠 다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여자 옆을 지킨 목격자. 그날 새벽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남자는 이제 가게 사장이고 자기가 저 가게 종업원이다. 근데 자기를 칼로 머리를 찍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건은 남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는데요. 결국 흉기까지 휘두른 남자. 신고한 지 한 2, 3분이 안 돼가지고 경찰차가 이쪽으로 도착을 했어요. 가해자가 저기 사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분은 뛰어가지고 남자분을 찾으러 가고 한 분은 남으셔가지고 여자분 상태를 확인하시고 2, 3분 안에 또 구급차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결국 특수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자.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피해자 병원이 고려해요. 사실관계 조사해서 수사 중에 있어요. 어두운 새벽 골목길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하루빨리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 제대로 된 처벌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17일 한적한 심야버스 안.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한 남자. 버스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어두운 밤 귀갓길에 버스를 타려는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곧이어 기사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버스에 오르는데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버스에 탑승한 남자는 빈자리를 살핀 뒤 버스 뒤편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 앉은 여자 승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여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과감한 손길로 앞자리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 승객은 뒤돌아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진짜 너무 이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아니, 이게 승객들은 눈치채지 못한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래서일까 여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지는 남자의 손길. 왜 그래요?
더욱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여자. 결국 승객들도 남자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립니다. 남의 머리를 왜 승객들의 반응에 용기를 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한 여자. 그런데 여자가 신고를 하는 도중 급기야 자신의 가방으로 여자의 옆자리를 야, 막아버리기까지 하는 남자. 황당하네 이거. 결국 경찰에게 자신이 당한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여자는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잘하셨어요. 도와달라고 해야지. 버스에서 내릴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던 여자. 한 정거장이 지난 후 드디어 버스가 멈춰서고 미리 네. 도착했던 경찰관들이 버스로 향합니다. 네. 성폭력으로 이제 여성 손님이 이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는 이제 신고를 접수를 했고 버스를 정차시킨 후에 현장으로 들어가고 온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기도 하고 여성 범죄 때문에 하차할 것을 요구를 했고 본인의 행동을 순순히 인정한 남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남의 머리를? 자기 여동생하고 비슷해서 여동생. 그렇게 했다고 와, 진짜 너무 하더라고요. 황당하다 이거. 모르는 여성분이라는 건 인지는 했는데 취한 너무 황당하다. 상태였고 인지를 못한 채 이제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인지를 못했다. 심야버스 안에서의 벌어진 강제추행, 이 피해자의 침착한 대처로 10분 만에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잘하셨어요.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궁금하네요.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무거운 1,500만 원 벌이네요.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되는 유형을 보자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확률은 16%에 그치고 아, 있습니다. 양형 기준 낮구나. 자체를 좀 더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형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아하.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은 대중교통 내에서 이런 추행이 발생할 때 신고를 꺼리거나 기피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신고를 안 거절 하니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요.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탑승객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큰 소리로 버스 기사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경 파출소를 찾은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화를 마치고 일어나려는 그 순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남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둔포 파출소. 그날 아침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국인 민원인분이 3분이 오셨어요. 상담하신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계시다가 그 가운데 하셨던 그 당시에 통역하기 위해서 따로 오셨던 분이 갑자기 왼쪽 그 가슴을 움켜쥐면서 왁 소리 내면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민원 상담을 위해 파출소를 방문한 3명의 외국인. 당시 2사람의 통역을 돕기 위해 따라온 남자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담을 마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 순간 이 통역을 돕던 남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집니다. 예. 같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주물르는 도중에 상체를 확인하니까 손발이 이제 창백해져가지고 위급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못 하시니까 얼굴색이 이제 자색이라 가지고 이제 검게 하얗게 그 혈색이 없으시더라고요. 4분여간 이어진 심폐소생술.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파출소에 비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쉼없이 이어진 심폐소생술 덕분에 기적적으로 호흡과 의식이 돌아온 남자. 이후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확보한 경찰관들. 신고 후 2분 만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 남자는 곧장 병원으로 저희가 이 이송됐다는데요. 병원 이송 중에는 이제 환자의 의식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그다음 이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 상황이면 초기에 적절한 흉막박이 없었다면 이제 환자 생명에 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다음 날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하러 파출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도착한 아내의 문자 메시지. 경찰관들은 항상 시민들 곁에서 가까이서 항상 머물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경찰관을 믿어주시고 편안한 일상생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